오늘의 초대 손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전 자유총연맹 총재셨고 국회의원 2번 하신 김경재 총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예. 좋으신데요? 아이고 오면서 아침 보니까 네. 구독자 수가 47만이래. 아유 대단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총재님이 오래간만에 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박수인데.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뉴스 보니까요. 예. 오늘 총재님 무슨 경찰 수사를 하명 수사다 이러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2016년이니까 네. 한 3년 전쯤이죠.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요새 하명 수사. 김기현 예. 울산시장 때문에 이제 클로즈업이 된 모양인데. 네. 당연히 하명 수사겠죠. 네, 그렇겠죠. 2016년에 제가 이제 자유총연맹 총재직을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네. 자꾸 이거저거 조사가 막 들어오고 무슨 행정안전부에서 네. 우리 총연맹에 대한 특별 감사가 오고 그거 좀 이상해요. 네. 그리고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당시 행안부 장관했던 김부겸 의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제가 잘 아는 선후배 네. 사이에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직접 묻지 왜 이렇게 자꾸 뒤통수 치는 식으로 그러느냐.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 어물어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리 이제 시청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김부겸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아끼는 후배고 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이런. 전혀는 없어요. 아니, 아끼는 후배고 비록 다른 블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쪽에서 유망한 정치인이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 제가 지나치게 옹호하면 그쪽에서 또 미운털 박힐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형님 그럼 저 고요 종합청사 근처에 있는 무슨 M호텔인가? 거기로 좀 나오십시오. 커피 한잔 하십시다. 네. 그래서 나갔죠.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가만히 보니까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핵심? 그게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적폐라는 말을 쓰기가 싫어서 제가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러고 내가 왜 적폐 중에 적폐야? 그러니까 탄핵 반대 연설을 20몇 번이나 하셨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계속 하실 작정입니까? 네. 그 잡을.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유총연맹 총재직은 선거로 이긴 거죠. 그렇죠. 선거로. 네, 선거로 네, 이기고 당시 소위 인컴벤트라 그러죠. 네. 당시에 그 보궐선거로 1년 동안 총재직을 수행했던 현직 총재를 상대로 해서 제가 선거를 붙은 겁니다. 네. 아니 내가 임명받은 사람도 아닌데 네. 박 대통령이 설사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물러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 문제가 자꾸 나오고 그때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답니다. 예. 예.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알아서 좀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자기가 좀 독자성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라는 게 워낙 주목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나 이런 데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계속 하실 작정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바뀐데 앉아서 이 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좀 쑥스럽고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는 아직 전이 아니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가 1심 판결이 나오는 걸 보고 내 거취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까지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그때가 이제 10월 한 중순 말 정도 됐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도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고 후임 뽑아야 할 문제가 있고 하니까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자기가 동의한 건 아니에요. 난 하여간 내 입장 그렇다. 그리고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경찰청에서 강제 압수수색이 들어와가지고 청년맨 사무실로요. 사무실하고 네. 내 개인 사무실하고 내 네. 집까지 강제 수사를 하더라고요. 자택까지요? 네. 그래서 내 오. 자택에 들어와서 핸드폰도 다 뺏기고 네. 뺏긴 건 아니죠. 뭐 달라고 해서 줬죠. 네. 그리고 뭐 제 금고까지도 다 열고 거기에 약간의 돈이 있었는데 네. 그 돈은 제가 시골에 집을 판 돈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압수해가고 뭐. 근데 당시에 나중에 그건 돌려받았습니다. 네. 왜냐면 그 띠가 있잖아요. 예. 그 은행 띠가 있는데 저는 보통 그 정치자금하면 고무줄로 매는데 네. 우리는 다 띠가 있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송무한 돈을 은행에서 내가 찾은 그 띠가 있기 때문에 뭐 오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려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찰청 특수수사과 이 근처 어디죠? 예. 와서 한 열 몇 시간 동안 수사를 받았는데 당치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제 보좌관, 비서실장 뭐 등등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뭐 지금 현재까지 알기로는 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나 그 후에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예무야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다만 그 전에 그 서울역에서 탄핵 반대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천억 자금서를 내가 거론했어요. 그거에 찍혀. 근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은 모든 대통령은 네. 임기 말에 대부분이 그 자기 이름으로 무슨 재단 같은 걸 만든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도 미소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죠. 예. 2조를 거두었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도 네.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8천억을 받아서라는 것을 거둬서 그랬다는 거야. 이 문제가 틀린다는 거야. 언어로. 그래서 무슨 고른기회 장학재단이라는 걸 예, 만들었고 만들었죠. 예.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예. 미르재단과 K스포츠를 만들었는데 네. 그 만든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오늘 보면 그 정유라에 대해서 뭐 말세 마리 쓰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발언이 간접 뇌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시비를 거느냐 하는 주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연설 자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명예를 비방할 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예. 예를 들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이 먹어서 떼먹고 도망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것을 그날 저녁에 이해찬,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걸 가지고 뭐 동영상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고 SNS에 띄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웃기네 이러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문재인 당시 그때 민주당 대표였나? 네. 그분이 책임을 묻겠다 하는 SNS를 올렸더라고요.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망신시켰다는 거죠. 야. 그런데 그 후에 고소하는 걸 보니까 이해찬 당시 총리가 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그 돈을 직접 핸들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네. 예? 그리고 노 대통령이 그 문제에서 몇 번 발언을 했습니다. 이 돈을 귀중하게 쓰겠다. 그리고 이걸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은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삼성에 있는 이해찬 씨의 동생이 이해진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분을 좀 승급을 시켜서 이거 상대하는 무슨 기획단 단장 네. 사장격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예. 신문에 다 났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이해찬 당시 총리가 골프 사건 때문에 그 유명한 골프 사건 때 하루아침에 그 물러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없는 걸로 되어버린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죠. 예. 그런데 나중에 그걸 명예훼손했다는 거야. 그 왜 명예훼손이 됩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건 빠졌더라고요. 네. 빠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8천억을 거뒀다 하는 것이 없는 사실을 하는 허위 사실. 사실 유포로. 그래서 한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참 어이없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결과는 뭐 당연히 뭐 당연히 그렇게 뭐 했는데 좀 집행유예 받았어요. 집행유예. 예. 집행유예 받았어요. 예, 집행유예를 받아서 제가 이제 공민권이 제한돼 있습니다. 네. 제 공민권을 제한시킨 것이 이해찬입니다. 이를테면. 그러네요. 그런데 요새 이제 무슨 야당의 뭐 대통합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는 공민권이 제한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백의종군의 입장에서 한다. 예. 나 그런 거 오해하지 말아라. 예. 차라리 편하게 됐어요. 또 하나 편한 것은 박 대통령 근처에 많은 스태프들이 네. 옥고도 치르고 네. 대중에는 책임을 져야 할 대목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도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저도 마지막에 박 대통령의 치세 마지막 1년 동안을 그 옆에서 가까이 모셨던 사람, 소위 네. 박근혜 밑에서 벼슬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죠. 예. 아무것도 고난을 받지 않으면 좀 미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재판에 끌려다닌 걸 그나마 예. 그들의 고난에 동참 연대했다는 느낌으로 차라리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사건을 만드는데 당시에 그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다는 것이 요새 보도로 다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로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김용무 전 의원 그리고 곽 의원 이런 조사위원장 만들어서 발표된 걸로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마지막에 좀 협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양반 입장 난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끝내고 시골로 기차를 타고 내려갈 때 또 전화가 와서 그 총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자기 권리가 제게 있어요. 예. 근데 그걸 후임에게 지금 양보해 줄 수가 없느냐. 예. 그래서 뭐 양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은 현재 이제 박종환 총재라는 분이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기동창이에요. 40년 친구예요. 그러니까 야 제이나 종환하고 부르는 서로 예. 또 두 커플이 항상 4시가 같이 마해서 네. 같이 놀고 그랬다는 그 우정 때문에 예. 말썽이 좀 되죠. 예. 그리고 총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총재를 뽑는데 반대를 했는지 방해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후보가 다른 사람이 추천했는데 혼자만 단독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 후임 네. 하여튼 이세창 총재 권한대행이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거 부정이다 하고 폭로하고 자기는 사퇴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뭐 사전선거운동 뭐 시비도 좀 구루해서 좀 껄쩍지근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박종환 총재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보수 단체의 총본산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자유총연맹을 완전히 친문재인 단체, 친정부 단체로 돌려버렸어요. 9.19 선언을 뭐 지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비판해야 할 입장에 그 단체의 그 간판인 자유민주주의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단체 그 이름 자체가 자유총연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자유를 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좌파 총연맹이 그래서 제가 퇴임사에서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다. 하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돼서 앞으로 또 큰 문제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요새 워낙 큰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큰 문제죠. 아니 그 김기현 울산시장을 떨어뜨리려고 문재인 씨의 그 30년 친구, 거긴 30년 친구. 그러니까 송철호, 박청원이가 둘이 다 친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긴 만들고 여기 네. 자유총맹도 총연맹도 자기 친구 꽂으려고 그렇게 하명 수사를 해서 없는 거 탈탈 털고
재판받게 하고 이러고선 자기 친구 밀고 그걸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행안부가 마지 못해서 그냥 어거지를 하는 건 어떻든 간에 나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런 그게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각 그 선거 내지는 이런 자유총연맹 같은 그 기관장들 네. 다 그렇게 작업을 했다는 거 제가 아닙니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유총연맹은 정부에서 직접적 본부는 돈을 별로 받은 게 없습니다. 예. 옛날에는 많이 받았는데 당시에 우리가 5억 지원을 받았는데 그 5억이라는 것이 우리 단체에 소속된 대학생들의 무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거고 예. 본부는 우리 자체로 운영합니다. 예. 근데 다음은 이제 지방 조직이 지방의 각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연한 보태서 추산해서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단체장들이 압력을 넣는 거예요. 김경재가 그 꼭대기에 있는 한 우리 지원 못한다. 그러니까 각종 사람들이 나한테 총재님 우리 활동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당한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물러나가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물러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끈다고 해서 예. 왜 네 폼 잡고 시간 끌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인지 하여간 고난을 당했습니다만은 지금 자유총연맹 사람들이 저에게도 전화를 많이 옵니다. 예. 뭐 일주일이면 한 20-30명씩 전화가 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유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가끔 이래 광화문 근처에 가면 우리 자유총연맹 동지를 많이 만납니다. 예. 이 자유총연맹이 처음 발족한 거는 언제죠? 1954년에 정일군 총리가 초대 네. 총재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그렇죠. 기관이라고 봐도 되는데 원래 이제 장개석 네. 총통과 이승만 대통령이 아시아 반공연맹을 만들다가 1980년에 이제 소련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련의 그라드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이것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공산주의는 망했다. 네. 선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정일권 총리 쪽에서 이제 반공을 엔타이화하고 거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네. 자유라는 컨셉트를 가지고 새로 만들자. 네.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쭉 총리, 부총리급 그리고 중진 의원, 그렇죠. 장관 이런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총재님이 이제 하셔다가 이렇게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까만 옷만 입습니다. 네. 그 뒤에도 보시면 네. 저 블랙리스트에 한 거 하느라고 테이블 보다 그런 뜻입니까? 저- 네. 계속 까만 옷 네, 그때 예. 이제 저는 뭐 별거 아니지만 무슨 말씀? 총재님처럼 그렇게 탄압받지는 않았지만 방송에서 그때 다 잘려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랬죠. 그 무렵에 거의 딱 인기 있었는데, 비슷한 대단한, 무렵입니다. 예, 총재. 예, 그때 예, 막 그렇게 뭐 수사 들어오고 이럴 때 저는 이제 저도 막 털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잘리는 걸로 끝났는데 야 이렇게 나라를 그렇게 TF팀을 만들어서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들 다 잘라내는 그 위원회예요 적폐청산 테스크포스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 그 1950년대부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어온 자유총연맹을 좌파총연맹 문재인 총연맹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전국에 350만의 아주 짱짱한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합니다. 우리 엄청난 단체 조직이죠. 엄청납니다. 350만 명의 조직이 있고 엄청난 대단합니다. 조직.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 그렇게 단단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타켓이 된 예, 거예요. 예, 예. 그 별거 아닌 조직이었으면 그냥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거부터 잡아야 되겠다 예, 하고 그냥 잡을래니 안 되니까 막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으려고 그런 거죠.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아유. 병도 없고 그죠. 고난을 당하고 그랬는데 당치도 않는 걸 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 집안을 압수수색을 하고 하니까 우선 창피하잖아요. 이게 뭐야 무슨 도둑질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